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다. 오늘 검찰개혁 법안 중 검찰청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는 실패했고 느슨하게 분리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총론적으로 검찰과 국힘은 경제 부패 직접 수사권을 지켰고 별건 수사의 여지를 남기는 실리를 얻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하려 했다, 노력했다라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은 보나마나 법기술을 부려가면서 검찰개혁 법안을 무력화시킬 것이고 중수청 설치를 막을 것입니다. 1년 6개월 뒤 중수청 설치는 사실상 요원합니다. 결국 검찰개혁의 완수는 2년 뒤 총선 결과에 달렸습니다. 개혁보다 선거가 우선이라고 믿는 민주당을 여기까지 끌고 왔던 것은 이수진 의원 등 철험의 의원들과 개딸들 덕분이었고, 이렇게 검찰개혁이 막판 유보된 것은 박병석과 민주당 중진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민주당 이원욱이라는 삼선 중진 의원의 최근 글입니다. 비난받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두둔하고 그의 중재가 민주당에게 지방선거의 승기를 안겨줬다는 그의 해석은 민주당 내 개혁 의지가 얼마나 느슨한지를 단편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재하면 우리 민주당 정말 망합니다 라고 하진 않고, 그렇게 중재했기 때문에 우리 살았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진들이 오로지 선거만 외치고 있으니까 지금의 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 민주당의 핵심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개혁보다 선거라는 그 생각입니다. 개혁도 살아남아야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죠. 자, 지금까지 이 추진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런 경향이 뚜렷합니다. 최초 검찰 경상화 법안 추진의 여론이 일었을 때 우상호 등 믿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개혁하려다 선거를 망친다며 유보 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개딸 양아들 덕분에 개혁하지 않으면 선거를 망치겠다는 상황 판단이 섰고, 민주당은 떠밀려서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에 이릅니다. 선거 때문에 개혁을 안 하려다 선거 때문에 개혁에 나섰던 게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결국 선거예요. 자, 이후 어땠습니까? 당론 채택 발표 동시에 서울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발표하는 뜬금포를 날립니다. 개혁을 띄우고 똥볼을 뒤로 차는 모습을 보이면서 똥볼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개혁을 띄웠나?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윤호중 비대위의 관심사는 개혁이 아니라 선거였습니다. 매몰차게 말하자면 선거를 위한 개혁팔이였습니다. 하지만 박홍근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 그리고 철험의 의원들의 개혁 의지가 더해지면서 개혁의 진정성이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막판 박병석과 박병석에게 간언하는 민주당 중진들 때문에 끝내 좌초화된 것입니다. 결국 박병석이라는 인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2의 박병석은 민주당에 많습니다. 민주당 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개혁보다는 선거가 우선이라는 그 정신 문화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생존하려고 국민을 팔아먹는다. 민주당은 생존하려고 개혁을 팔아먹는다. 개혁이 컨셉이에요, 컨셉. 대표적인 인물이 윤호중이죠. 선거만 되면 개혁을 외치는 개혁팔이들. 자, 표현이 매우 지나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분명 개혁팔이라는 표현 안에 팩트가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을 고쳤어야 합니다. 고쳤어야 하는데 더 이상 어르고 달래는 게 많이 능사가 아니다. 민주당이 개혁이라는 컨셉을 잡고 우리를 기만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개혁을 선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들에게 개혁팔이라고 견제해야 합니다. 최근 정치10단 채널은 독한 설문조사를 돌렸습니다. 총 5만여 명이 참여한 이 조사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하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보이콧하겠다는 의견이 무려 28%가 나왔습니다. 지금 분노가 상당합니다. 몇 마디의 레토릭으로 감언이설로 지금의 이 분노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 분노를 풀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욕하자.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혁팔이라는 용어를 제안드립니다. 분명 윤호중 비대위와 수박 의원들은 이 법안 추진 과정에서 개혁팔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개혁팔이라고 하면 뜨끔뜨끔할 겁니다. 수박이라는 용어만큼 싫어할 겁니다. 민주당을 사랑으로 키우실 분들은 당근을 계속 주시고
민주당을 강하게 키우실 분들은 채찍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거를 보이콧하는 것은 길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이 분노는 크다.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해소할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고육지책이지만 욕이라도 해서 풀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개혁의 진정성을 느끼게 해달라. 그러면 지금의 분노가 해소될 수 있다. 그러기 전까지 욕 좀 먹어라. 현재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동훈 의혹을 보면 좀스럽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 한동훈 의혹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새 차를 구입하면서 고작 몇백만 원을 절약하려고 위장 전입을 한 것을 보면 구질구질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구질구질. 정말 찰떡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이 왜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 한동훈 의혹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한동훈 배우자는 외제차 구입할 때 따라붙는 지방채 매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 강남에서 경기 구리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차 사고 한 달 뒤에 다시 서울 강남으로 주소지를 옮깁니다. 서울보다 경기 지역이 해당 세금이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그로써 한동훈은 당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이득을 봅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쪽에서 나온 해명이 이러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사법연수원 부원장 시절, 그러니까 불과 1, 2년 전에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세금 공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그 어머니는 연소득이 1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한동훈 어머니는 상가를 소유했고 연소득이 수천만 원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한동훈은 세금 공제를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건 직원의 실수였다. 5월 달에 반납하겠다. 자, 그 직원은 한동훈의 지시 없이 지 혼자 한동훈의 어머니의 소득을 100만 원 이하로 적어서 냈다는 소리입니까? 자, 지금 나이가 몇 갠데 몇십만 원 공제 받으려고 허위로 등록하고 이 사실이 드러나자 말도 안 되는 해명으로 정말 구질구질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편법 증여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초임 검사 시절에 한동훈은 어머니로부터 강남 아파트를 증여를 받습니다. 여기서 그 증여세를 아끼려는 꼼수가 등장하죠. 증여가 되기 한 달 전에 그 아파트의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는 당연히 시세보다 가격이 쌉니다. 결국 한동훈은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어머니로부터 1억 원 주고 증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증여가 이뤄지고 나서 그 근저당권은 사라집니다. 대단하죠? 소름 끼치게 꼼꼼한 절세, 탈세, 편법의 기술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겨레 기사를 보면 이러한 한동훈 의혹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동안의 인사검증 역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유형이다. 이러니 구질구질하다는 표현이 찰떡 같다는 말이 나오고 크게 회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질구질한 한동훈은 분명 이명박처럼 꼼꼼하게 헤쳐 먹었을 것이다. 마치겠습니다.